반갑습니다. 영재의 논리의 크쌤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영재 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쳐오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저도 부모입니다. 저도 아이를 2명을 키우고 있거든요. 아이 2명의 부모로서 실감을 하고 느끼는 것들입니다. 저는 제가 영재들을 가르치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론으로 배웠던, 교육학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하고 교육시장에서 실제 영재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부모와 함께하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웁니다. 그게 제가 여기서 수업을 하는 그 가치 이상으로 저에게 되게 보람있고 되게 소중해요.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잘 가르쳐야 된다, 학원에서 커리큘럼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저께 블로그에도 글을 썼는데, 그 선생님 학원을 다니면 영재가 되냐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냐. 학원 원장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수강료 내고 다니시면은 학생 우등생 만들어 드립니다. 원하는 점수 결과를 만들어 드립니다. 얘기를 하겠지만, 그냥 그거를 배제하고 또는 제 스스로 얘기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영재가 될 쯤 된 학생들이 제게 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저를 만나겠죠. 그리고 진짜 영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지, 영재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왜 특목고를 가기 위한 수준에 전혀 부합되지 못하는 학생이 저의 커리큘럼과 저의 티칭 기술과 저의 관리 노하우에 따라서 그렇게 변한다, 그런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학원 광고를 위해서 저도 언급을 하는 것이지, 진짜 깊은 마음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느껴져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똑똑한 친구들은, 영재들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는 만들어져 왔다는 얘기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하나, 둘, 셋, 넷,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또는 내 아이를 똑똑하게, 혹은 내 아이도 영재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영재의 기준은 그냥 특목고에 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겠습니다. 또는 중학교, 초등학교로 봤을 때 그냥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꽤나 잘하는 아이다 정도 수준이 되겠죠. 대구 영재과학고등학교, 전국구죠. 그 다음에 대구 외국어고등학교, 그리고 대구 국제고등학교, 여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친구들이 수업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많은 내면들을 알게 돼요. 이렇게 사고하는 것은 어떻겠냐, 이런 생각도 있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고의 확장을 일으켜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학생들에게 되게 많은 것들이 제가 느껴져요. 그리고 수업을 어차피 1대1로 수업을 하기도 하고, 큰 클래스는 1대4 이렇게 선생님 1명, 학생 4명 이렇게 수업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들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고, 또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들 밑에서 자랐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부모님들의 특징이 되겠죠. 첫 번째는요, 제가 적었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타고난 유전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영재들의, 제 학생들 수, 제가 영재 클래스라고 운영하는 학생들이 학원의 절반이 넘거든. 대부분 영재들입니다. 이 친구들의 거의, 제가 카운트는 안 해봤지만 대부분 부모님들이 직업이 의사이신 분이 제일 많아요. 학원의 학부모 대부분 절반이 의사가 됩니다. 반템이 의사시고, 그 다음에 사업가시고, 기업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어떤 역할이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원 선생님들끼리는 얘기를 합니다. 학부모랑 상담할 때는 이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유튜버 채널이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들어올 때부터 남달라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똑똑하세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리고 대부분 얘기를 하다 보면은 부모님의 꿈과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또 얘기하다 보면은 어저께 아빠 병원에 갔다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직업들이 대부분 좋으세요. 즉 그런 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창시절 때 그 부모님들도 공부를 잘 하셨거나, 또는 영재나 천재 소리를 들으시면서 자라났던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모님들이 대부분 잘 사세요. 제 학원에 오시는 분들이 잘 삽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잘 사세요.
그 잘 산다의 개념이 일부 부모님들은 상당히 잘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분들도 더러 계시고, 그게 아니다 할지라도 보통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평균 공무원 정도 직업으로 보겠습니다. 그런 직종들보다는 급여로 따진다면 되게 많이 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연수도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남다릅니다. 그래서 느껴져요. 부모님들이 대부분 잘 사신다. 그리고 저도 부모거든요. 근데 저도 되게 분명히 느끼는 게, 이제 아이가 2명이 있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점차 자유로워지면서 훨씬 아이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물리적인 시간만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역할, 이 경제적인 부분과 같이 어우러져서 훨씬 더 좋은 굿 퀄리티가 되겠죠.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게 느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거는 상담을 딱 하러 오는 첫날부터 바로 느껴지는 건데요, 부모님의 목소리만큼 아이의 목소리도 같거나 그 이상으로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재 클래스가 아닌 학생들도 물론 제 학원에 일부가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일반 중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직 어리다 보니까 대부분 부모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는 수동적입니다. 학원을 다닐지 말지의 결정은 부모님들이 하십니다. 부모님이 선생님을 판단하고 부모님이 커리큘럼을 판단하십니다. 아이는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겁니다. 학원에. 아이의 의사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냥 가기 싫어하는 짜증, 거짓말, 숙제 안함, 결석, 지각 등등으로 표현하면서 나중에 부모님도 인지하시고 학원을 그만두거나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제가 영재라고 부르는 학생들은요, 물론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상담하다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거는 왜 그런지, 뭐 예를 들어 이름이 철수다. 철수가 얘기 한번 해볼래? 라고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얌전히 앉아있던 아이도 부모님만큼 이상으로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저는 이래서 이렇게 했다. 그 전에 학교가 어떠어떠했다. 또는 그 전에 학원 다녔는데 수업이 어떠어떠했다. 또는 어떤 걸 저는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남달라요. 되게 분명합니다. 그게 영재 클래스 학생들과 상담했을 때, 일반 학생도 상담도 하거든요. 그 상담했을 때 차이가 되게 많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오래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노하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상담 시간에 영어 시험을 안 쳐보더라도, 상담만 하더라도, 말로만 영어를 한마디도 안 쓰더라도 어느 정도 감이 오고, 그 감이 대부분 맞습니다. 아이가 부모만큼 자기 의사, 자기 생각, 자기 표현, 자기 욕망이 있다. 네 번째 특징은 자신의 객관화되어져 있고 자신의 수준을 숨기지 않습니다. 영재고가 아닌 학생들, 그러니까 제가 영재 클래스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는 그냥 일반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성적을 물어보더라도, 물론 영어 선생님의 영어 성적은 당연히 알겠지만 뭐 국어나 수학은 어떠냐, 이런 거의 질문 자체에 불편해합니다.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또는 숨기고 싶어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영재 학생들은 그렇지 않아요. 학교 다닐 때 성적은 물론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성적이 조금 낮다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대학교의 순위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된다는 것이, 그게 합리적인 이야기겠습니까? 영재 학생들은 물론 아쉬워하고 더 좋은 성적과 순위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원하는 만큼 안 되었을 때 느끼는 것은 차이가 되게 큰 것이죠. 영재 학생들은요, 자기 성적이 아쉬워도 괴로워하거나 숨기거나 또는 감추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자유로워요. 선생님, 저는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이걸 알겠습니다.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번 선생님이 떨어졌는데 아마 저는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근데 그게 아닌 학생들은 질문을 하면은, 선생님 왜요? 왜 물어보시는데요?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또 부모님도 마치 그 아이의 성적 관리를 염탐하는 것처럼, 비밀스럽게 얘기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영재 학생들은 크게 숨기지 않고, 부모님들도 역시 잘하고 못하고에 딱 구분 지어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거 못합니다가 아니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도
이고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너무 낙담하시거나 아쉬워하시거나 그런 점은 크게 없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것도 정말 큰 특징이거든요. 욕망이 있습니다. 이제 desire 영어로 얘기하면 욕망인데요. 그게 차이가 되게 커요. 일반중 학생들은 나중에 뭐 할 거야? 나중에 어떤 거 하고 싶어? 너는 어떤 일이 즐겁니? 너 제일 행복한 건 뭐야? 너 삶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니? 이런 질문들을 제가 가끔 던집니다. 영재 클래스가 아닌 학생들은 이런 답변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모 학생한테 했던 질문이기도 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자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쉬는 게 제일 좋아요. 아, 그런 거 말고 뭐 딴 거 뭐 좋아하는 거 크게 없어? 아니면 너무 나중에 뭐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학원 뭐 선생이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아직 어리니까 뭐 문제되지는 않아. 나중에 또 살면서 대학 가면서 공부하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배우면서 또 꿈이 생기겠지 정도로 제가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하지만 굳이 꿈을 또 얘기하라고 시킨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뭐 잘 모르겠는데 뭐 그냥 취업요, 뭐 공무원요, 뭐 공기업요, 뭐 대기업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반고 학생이라면 영재 학생들은요 완전 달라요. 영재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하고자 하는 부분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디테일이 바뀌겠죠. 예를 들자면 그 파도 관련해서 관심 있는 친구가 있는데 파도가 계속 치지 않습니까? 그 파도를 활용해서 어떤 친환경 에너지를 만드는 데에 필요한 뭔가를 연구해 보겠다. 또 다른 학생은 부모님이 의사십니다. 그 이제 나노 로봇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의사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것들 그런 공학 쪽을 전공해서 그 개발해 보겠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코딩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이 세상에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개발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냥 돈이 많이 벌고 싶어요. 그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이 제 아버지를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업을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사업 아이템을 찾아서 창업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고 그리고 좀 자유롭게 사는 거 그게 제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순수한 열망 또는 욕망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영재고 학생들의 느낌이에요. 돈 얘기가 아니더라도 직업적 얘기가 아니더라도 저는 살면서 이런 걸 해보고 싶다 또는 어떤 걸 해보고 싶다 어떤 여행을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다 어떤 글을 한번 써보고 싶다 작가를 해보고 싶다 또는 PD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부분이 좀 분명하게 있어요. 또는 꿈을 한 개로 정하지 않더라도 내가 무엇에 욕망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기도 하고 또는 너무 급변하기도 하고 해서 때문이죠. 근데 영재 클래스가 아닌 학생들은 그 잘 없어요. 없기도 하고 생각 중이다 라기도 하기도 하고 또 되게 어려워하고 그런 질문들을 자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이 영상을 보신 학부모님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는 과연 어떠합니까? 영재로 키우고 싶다면 제가 얘기했던 하나 둘 셋 넷 5가지 갖추어져 있기도 하실 것이고 또는 저런 건 좀 아쉽기도 하실 것이고 또는 생각이 조금 저하고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현장에서 수성고에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점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크쌤이었습니다.